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골다공증과 관련돼 가지고 고관절 골절이 이제 어떻게 생기고 예방을 어떻게 하고 치료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도에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됐거든요. 근데 17년 지난 2017년도에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 된 거죠. 지금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20%가 65세다 하는 초고령 사회가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각 지자체 중에서는 이미 그 비율을 넘어선 데도 많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경북의 의성이라든지 전남 고흥 이런 데는 벌써 4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초고령 사회, 이제 시골일수록 좀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뭐가 문제냐? 뼈가 약해진다는 거죠.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쉽게 생긴다.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관절 이외에도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척추골절이라든지 팔의 상완골, 손목 여러 군데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깐 넘어져서 짚었는데 손목 골절이 됐다. 흔히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근데 고관절 골절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한 3만 건 정도 환자분들이 발생하세요. 이제 미국은 한 30만 건. 인구가 미국이 우리보다 한 7배 정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건수로는 한 10배 정도 환자들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요 동그란 이 그래프에 보면 이 부분이 고관절 골절의 퍼센트입니다. 한 14% 전체 골다공증 골절에서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비용이거든요. 비용은 72%.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면은 딴 데 생긴 데보다 훨씬 돈이 더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심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은 일단 걷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누워 있어야 되고,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선망이라고 들어보셨죠? 선망. 선망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막 헛소리하고 그러세요. 이제 다치고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익숙한 환경도 아니고, 이제 통증도 있고, 단순히 골절이 아니고, 이제 골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환자의 전신 상태가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골다공증을 포함해서 전신적인 컨디션이 그만큼 떨어지고 몸의 밸런스라든지 그런 균형 잡는 능력도 떨어지고 영양도 그만큼 공급이 떨어졌을 거고 운동하던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었지만 활동을 잘하고 튼튼했다. 그러면 넘어진다고 해서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넘어졌는데 부러졌다.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고관절 골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관절은 부분이 어디죠? 엉덩이. 엉덩이 이제 여기 아프면은 아이고 고관절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오세요. 근데 요 부분은 사실은 관절은 아니고 이제 여기 아프신 분들은 허리 때문에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통증은 사실은 고관절하고 조금 거리가 있고 고관절은 이 허벅지 뼈하고 골반뼈가 만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죠. 이제 관절이니까 고관절, 골반과 허벅지가 만나는 이 부분. 이제 이쪽에
우리가 이제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골반 골절은 조금 제외하고 얘기합니다. 예, 대퇴골 중에 요 위쪽 부분, 이 허벅지뼈의 요 위쪽 부분에 국한해서 고관절 골절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대퇴골 경부골절 있죠. 뼈가 좀 짤록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부골절, 이런 부분, 이렇게 짤록한 부분, 이제 여기가 대퇴골 경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금 널찍한 부분에 골절이 있죠. 좀 넓은 부분. 요건 조금 널찍하잖아요. 여기는 짤록하고, 여기 이제 전자간부. 그렇게 이제 두 군데를 크게 고관절 골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대퇴골 경부골절.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보시면은 골절이 보이죠? 명확하게. 여기는 이제 멀쩡한 부분, 여기는 이렇게 이제 골절이 있는 부분이죠. CT 보면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차원 CT 영상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뼈 속이 보이는 거죠. 부러져 가지고 뼈 속이 보이고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관절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통증이 아주 심하실 거예요. 자, 요 그림은 요 혈관을 나타낸 겁니다. 요 부분이 골두인데, 요 골두 부분이 보이죠? 하얗게 보이는 부분. 요 연골이 덮여 있는 골두 부분. 이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혈관이 요 부분을 다 먹여 살리는, 피를 공급하는 그 혈관이에요. 만약에 요 부분이 뼈가 부러진다. 그러면은 혈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지겠죠. 혈관이 끊어져 버리면은 대퇴골두로 피가 안 간다는 거죠. 피가 안 가게 되면은 괴사가 된다. 괴사라는 건 썩는다는 거잖아요. 피가 안 가서 뼈가 썩는다. 그래서 경부골절이 생기면 뼈를 고정해서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관절을 갈아 끼워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골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부러져서 떼내고 이제 이 부분을 새로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여기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부분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새로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인공관절 치환술이 다 좋으냐? 꼭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고쳐놨지만 인공관절을 했지만 빠진단 말이죠. 탈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자기 관절은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빠질 위험성이 없지만 그런 걸 다 제거하고 관절을 넣어놨기 때문에 관절이 자세를 잘못 잡으면은 이게 쑥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빠지는 합병증을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요게 이제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자세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절개해서 들여다보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떨어져 있죠? 요게 이제 힘줄이에요. 요 허벅지뼈에 붙어 있는 힘줄. 요걸 이제 절개하고 관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접변하는 이제 수술 방법인데, 요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저렇게, 제공된 방법이에요. 이제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고.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저 힘줄을 살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화살표로 연결된 이 부분이 이 기구로 찍고 있는 게 저 위에 힘줄이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요게 요 힘줄입니다. 힘줄이 다 붙어 있죠. 요 힘줄을 다 붙여놓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지금 하얗게 보이는 요거는 이제
인공관절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붙여놓고 수술을 다 진행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방법을 쓴 지는 이제 4년 정도 됐거든요. 4년 저 방법 쓰고는 아직 탈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 사진의 환자분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서 지금 잘 회복되고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부골절이 있을 때 모든 환자를 다 인공관절을 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림에서 소개해드렸지만 혈관이 골두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근데 골절이 아주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뼈가 완전히 도망갔다 그러면은 혈관이 다 잘렸을 텐데 이제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뼈가 확 짜부러진 경우입니다. 이분은 도망간 게 아니고 골절선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3차원 영상에서도 이렇게 골절이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이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많이 벌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혈관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지 않고 자기 관절을 살려주는 고정술.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 쇠 기둥이고 이제 금속 고정술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러진 부분을 이렇게 잡아두면 그럼 이제 수술 직후겠죠. 이제 그 봉합한 모양이 보이니까 수술 직후고 여기는 이제 수술 1년 경과돼 가지고 다 붙은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 모양도 스무스하게 됐고 부러진 흔적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골두의 모양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괴사도 안 왔고 해결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어떤 걸 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다쳤던 그 상태, 그걸 잘 면밀하게 판단해서 혈관이 남아 있겠다, 살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면 이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비교적 젊다, 뭐 40대다, 30대다 이러면은 고정술로 가야 되겠죠. 인공관절을 빨리 하면 또 인공관절의 수명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젊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거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괴사 위험 부담까지 안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인공관절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골절은 전자간부 골절. 여기 이제 빨간 선으로 그어놨는데 이 뼈가 여기는 이제 조금 널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널찍하니까 요 뼈 속에 이제 해면골이라고 하는 요 밖에 희게 보이는 이런 부분은 이제 껍데기 뼈, 피질골이고 이 속에는 좀 퍼석퍼석한 뼈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해면골이라 하는데 해면골의 양이 많으면 뼈가 잘 붙습니다. 유압이 잘 돼요. 그래서 해면골이 많은 부분이라서 고정을 해두면은 경부 저쪽보다는 뼈가 붙는 그 속도도 빠르고 잘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관절보다는 뼈를 잘 맞춰가지고 이제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골절이 전자간부 골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러진 부분을 이제 위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뒀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기간이 지나서 뼈가 이제 아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해결이 됐고 옆에 보이는 그림은 골밀도 검사한 거예요. 골다공증 검사. 수치를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2.9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3.0.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시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 이제 골절 치료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골절을 치료하지만 이후로 다른 골절이 발생하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을 계속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골다공증이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이런 골절도 안 생겼겠죠,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 골다공증 관리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젊을 때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저기 그래프에 맨 위에 최대 골량이라고 보이죠? 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최대 골량 30. 30살까지 뼈가 점점 많아져요, 우리 몸에서는. 그 뒤부터는 점점 이제 까먹게 되죠. 30살까지 모아놓은 뼈를 이제 까먹으면서 노후의 생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30살까지 많이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쌓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30살은 다 지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약재를 이제 복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골다공증 치료제 약물이 있어요. 약물은 다양한 약물이 있는데, 저기 이제 BP라고 적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이 있고요. 이제 그런 약물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제약회사에서 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갑상선 호르몬. 요 약물은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약물 그러면은 뼈가 이제 빠지는 걸 좀 막아주는 약물들이에요. 근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 약은 뼈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더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약물이라서 기전이 조금 다르죠. 이제 적절하게 이제 약을 어떻게 쓸 건가는 이제 진료보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되고요. 근데 골다공증이 있다고 다 골절이 생기냐? 넘어져야 생긴단 말이죠. 약한 상태에서. 골다공증이 있지만 넘어지는 거 없이 이렇게 잘 다니면은 골절이 안 생기겠죠. 근데 저렇게 이제 넘어지면은 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골절은 낙상의 55%에서 생긴다.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 이제 골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중요하죠. 근력이 중요하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 운동하는 요령은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뭐 혈압이다, 당뇨다, 뭐 신경과 어지럽다, 뭐 심지어는 파킨슨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이 균형을 좀 못 잡게 하는,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약들이 있다면 조금 신중하게 사용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또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잘 봐야죠. 눈이 침침하고 어두우면은 이 장애물이 있어도 못 보고 이제 걸리적거려서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내장 같은 거는 좀 잘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집 안에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발이 걸릴 만한 문턱은 없으면 좋겠죠. 필요 없는 문턱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고, 이제 계단이나 화장실 이런 데 이제 손잡이 설치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요즘 이제 좋은 타일들이 나와서 미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바닥이 있는데, 저도 한 2주 전에 욕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아직 여기 멍이 들어 있어요. 넘어지고 보니까 이게 참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강의로 말씀은 드리지만 정작 우리 집은 미끄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두우면 안 돼요. 밤에 이제 너무 깜깜하게 두고 화장실 한 번씩 가시잖아요, 자다가. 그때 이제 어두워서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은 또 큰일이니까 좀 은은한 조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전 장치로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지 입을 때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바지
끼다가 옆으로 확 넘어집니다. 그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앉아서 발을 끼우고 이제 다시 올리는 거,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실 마음은 다 청춘이시잖아요. 마음 다 청춘이고 충분히 하겠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한번 이제 까딱하면은 바로 골절로 이어집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운동하는 거 한번 볼게요. 예, 운동은 우리 몸에 이제 등 근육, 척추 기립근, 요 강화 운동. 이제 누워가지고 엉덩이 들어주는 거, 잘 아시는 운동이잖아요. 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들어주기. 이제 다리 들면서 무릎을 쫙 펴면은 여기에 힘이 들어가겠죠. 발목도 이렇게 젖혀주고. 예. 이제 그 동작. 이제 요거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양발을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흔드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허리 부담 와요. 다리 한쪽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5초 내지 10초 정도 빳빳하게 힘주고 다리 바꾸고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운동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아리 운동. 종아리는 이렇게 까치발 하는 거, 이렇게 까치발 하는 거, 이 운동 해주시면 좋은데,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델이 다 젊은이들입니다. 이 양반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르신들은 손을 짚어야 돼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탁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요거 연습하시면 좋고요. 까치발 할 때는 이제 벽을 잡고 해야죠.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벽을 붙잡고 이렇게 운동하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몇 번 해야 되냐? 몇 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수십 번씩 못 하잖아요. 이제 처음 시작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뭐 5번, 10번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목표로 하기로는 한 20번 정도를 하는데 그걸 하루에 5번쯤 한다. 그러면 100번 정도 되겠죠.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건 목표고 가급적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고관절 골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비전형적 대퇴골 골절이라는 이런 이상한 골절이 생깁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고관절보다 조금 아래쪽에 골절이 생기는데요. 아까 전자간부라고 했던 부분보다 약간 아래쪽이 전자하부고, 그 다음에 간부는 요 중간쯤 되는 부분, 이 간부인데 거기에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외상이 없거나 가벼운 외상으로 생기고, 어르신들 보면 다리가 좀 이렇게 휘인 분들이 있잖아요. 다리가 좀, 여기, 이렇게 뼈가 좀 휘어 있죠? 일직선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뼈가 휘어 있잖아요. 이런 이제 뼈의 변형들이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아까 이제 그 치료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 말씀드렸는데, 이 약물을 또 오랫동안 먹었더니 또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근데 골절이 생기면은 잘 안 붙어요, 이 뼈가. 보시다시피 1년, 3년, 5년 돼도 아직 틈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좀 뼈가 웬만큼 붙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일반적인 골절은 5년이면 흔적이 없어야죠. 근데 저런 식으로 굉장히 붙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증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분은 4월 17일 날 외래 오셨어요. 반대쪽에 보면은 저 뼈 속에 심이 하나 들어있죠. 저쪽은 이제 골절이 이미 치유가 됐고,
근데 이쪽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살짝 뼈가 이렇게 조금 도톰한 부분이 있어요. 금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근데 저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골절이 생겨가지고 오셨어요. 외래 다녀가시고 12일 뒤에. 이렇게 이제 반대쪽은 수술해가지고 뼈가 다 붙었죠. 1년 전에. 1년 전에 이렇게 저쪽 골절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저쪽은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이쪽이 문제가 생기신 거죠. 근데 뼈가 부러진 모양이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보이죠. 딱 부러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쭉 받아가지고 조금씩 미세한 골절이 점점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툭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 수술하고 이제 잘 회복되셔가지고 외래에서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른 분인데요. 이제 이쪽 비슷한 자리에 부러졌잖아요. 골절이 생겨가지고 뼈가 이제 완전히 꺾여 있는데 잘 안 붙는다 그랬죠. 잘 안 붙는데 잘 붙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접촉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뼈가 거의 정확하게 잘 맞으면은 그나마 붙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좀 접촉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이런 이제 핀을 꽂아서 돌리기도 하고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웬만큼 잘 맞았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턱해져 있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밀어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핀으로 고정하고 그 사이에 나사도 하나 삽입하고 그래가지고 딱 맞았죠. 금만 보이는 정도로 딱 맞아 놓으니까 이제 뼈가 붙었잖아요. 5개월 됐네. 수술하고 5개월 돼가지고 거의 붙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맞춰 놓으니까 이런 증례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아까 이제 12일 만에 부러져서 오신 분 봤잖아요. 이제 이분 보면은 아직 골절은 안 생겼어요. 안 생겼는데 이 부분이 좀 아프셔. 아파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좀 볼록하고 골 주사 검사, 골 스캔 했더니 조금 까맣게 보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 골절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적 고정술이라고 하죠. 부러지기 전에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로 고정을 해두는 예방적 고정술을 해서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증례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전형적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치료를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약을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쓰면은 조금 중단하는 기간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 개념은 우리 골다공증 치료를 내과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내과 선생님들은 조금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골절을 안 보시기 때문에. 근데 골절을 보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휴지기가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저런 5년 쓰고 좀 끊어야 될 만한 약이 있기도 하고 이제 3년 쓰고 좀 중단해야 되는 약도 있고 약에 따라서 조금 기간이 달라지고요. 전반적으로 골다공증이 안정적으로 좀 조절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한 5년이나 3년 정도 약을 쓰고는 좀 끊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약을 만약에 먹고 있는 약이 대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먹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게 내가 한 5년쯤 먹었다면 한번 그 담당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약 계속 먹어도 될까요? 조금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해 보시면
답변을 해주시겠죠. 예, 이제 요약을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골다공증은 젊을 때부터 예방을 해야 된다. 최대 골량 말씀드렸죠. 그리고 골다공증이 그냥 아픈 병은 아니다.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를 수 있다. 그래서 간과하고 지낼 수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해서 약도 써야 하지만 운동도 해야 되고 낙상의 요소를 줄여야 된다. 이거 좀 말씀드렸고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거 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이 경부골절이 있었고 전자간부골절이 있는데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전형적 골절이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